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리츠와이어, 와이어 또는 우리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고 그러죠. 이 케이블이 있는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이걸 이제 이 꼬운 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은 거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제 쓰는데 이제 꼬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리처바이어 트위스트 페어, 트위스트 페어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확대를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꼬은 거. 우리 이제 랜선이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파워 케이블. 케이블에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닥인 경우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걸 리처 와이어라고. 옛날에 이제 저희는 이제 통상 좀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머 1차측 권선에 옛날에 이제 전력이 작을 때는 그 한 가닥짜리 와이어를 1차측에 감다가 이제 좀 전력이 많아지니까 한 가닥으로는 그 이제 대전류를 흘릴 수 없으니까 이런 리즈 와이어를 이제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리즈 와이어가 아니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뭐 변압기가 이렇게 쓰면 이제 보빈이 이렇게 쓰면 이제 2차 측에는 이제 고압이니까 이제 뭐 가는 선 하나를 쓰고 1차 측에는 저압이니까 이제 저압,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고압. 이제 이거에 이제 어떤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쓰는 얘는 그 이제 LCD 백라이트, 이제 그 인버터에 썼던 이제 그 트랜스포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4볼트를 이제 한 1000볼트 정도를 이제 승합시키는 이제 그런 그 이제 회로 장치고 변압기였는데, 이제 고압 쪽에는 이제 그 아주 가는 선 이제 한 가닥으로 해가지고 한 400에서 한 500톤 정도를 감았던 것 같습니다. 감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압은 이제 이게 24볼트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 뭐 10톤 내외, 때 이제 요때 리즈 와이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크게 뭐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그때는 한 가닥짜리 좀 두꺼운 선을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그 LCD TV로 넘어오면서 이제 리즈 와이어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이제 한 가닥으로 이제 전류가 딸리니까 뭐 두 가닥, 세 가닥, 뭐 많게는 열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을 이렇게 1차측에 이제 안 꼬은 상태로, 그 이제 그 병렬 개념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닥 쓰면은 발열이 내려갈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샘플을 이제 그 일본 바이한테 이제 보내니까
그 한가득 쓸 때보다 오히려 저기 온도가 그 1차적 온도가 더 높게 나오더라. 여러 가닥 썼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저기 분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이런 여러 가닥을 쓸 때는 이게 반드시 꽈야 된다.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전력선이나 이제 이런 보면 이제 그 에나멜선을 여러 가닥 이제 쓴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꼬우는 거죠. 이렇게 꼬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꼬운 걸 또 꼬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바이어한테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뭐 그냥 이제 짧은 정기적 지식 가지고 이제 이런 이유에서 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세 가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닥을 감으면은 이제 그 길이가 이제 똑같지 않겠죠. 이제 한 가닥은 이제 바깥쪽은 좀 약간 이렇게 좀 길이가 클 거고 안쪽은 좀 짧을 거고 뭐 이렇게 감겠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큰 쪽은 전류가 안 흐르고 이제 가장 안쪽에 감기는 이제 제일 짧은 이쪽에 이제 전류가 이제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쪽 쏠림 현상으로 해가지고 짧은 쪽 쏠림 현상 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발열이 발생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니까 이게 그건 아니다. 좀 더 이제 좀 한마디로 공부를 좀 더 해봐라. 이제 라는 그 회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리치 와이어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요걸 이제 꼬는 이유를 이제 그 이제 좀 여러 가지 스타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설명을 해줬던 이제 요 좀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 L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계적인 걸로 보면 이제 질량과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질량이 서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량을 가진 어떤 그 이제 판때기를 이렇게 이제 이게 스프링이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쇠 철판 이제 질량을 가진 거죠. 질량을 가진 건데 전기에서는 이제 인덕터를 가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얘를 묶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교류를 가하는 거죠. 이제 교류를 가하면은 이제 이 철판들끼리 이게 이제 서로 어떤 이제 질량들이 똑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해가지고 얘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쓸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보면 이제 끈으로 이제 묶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쓸리면서 발열이 생긴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이게 와이어에 보면은 표피 효과도 있지만 그게 고주파로 이제 그때 60kHz 정도로 구동했으니까 이제 이게 표피 효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또 이제 근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접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전자기업 법칙에 보면 이제 그 전류가 이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제 그
같은 방향으로 올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전류를 밀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올 때는 서로 이제 전류를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표피 효과는 이제 요 도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표면만 이렇게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고, 그냥 표피 효과에 해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이제 작아진 상태에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건접 효과에 해가지고 이제 전류의 안 그래도 표피 효과로 줄어든 면적이 이제 건접 효과를 해가지고 이제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흘렀다는 거죠. 그 전류 면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향이 서로 이제 이렇게 반대일 때는 여기만 요리 흐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서로 이제 위상차가 있으니까 같으면은 또 서로 밀쳐가지고 여기만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표피 효과에 더해가지고 이제 건접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류를 이제 이게 우리가 여러 가닥으로 했어도 전류가 흐르는 어떤 권선에서 이제 단면적에 있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엄청 이제 좁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요 철판을 이게 묶지를 않고 그냥 이제 쌓아놓은 상태에서만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은 요런 이제 일단은 이제 고주파 해가지고 표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재벽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철판이 서로 이제 미세하게 위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위상 차이 해가지고 건재벽과가 생긴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서로 방향이 다를 때는 여기만 흘렀다가 또 방향이 같을 때는 여기만 흘렀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이 권선을 꼬우면은 이렇게 이제 철판을 묶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묶는 효과가 이제 생기니까 이 철판들끼리 이제 나는 위상차가 아주 이제 그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 표피 효과는 어쩔 수 없는데, 표피 효과는 뭐 어쩔 수 없고 요거는 이제 고주파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이 건재 효과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제거가 되더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그 일본 바이오에다가 해주니까 그러면 납득이 간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리즈 와이어를 이제 쓰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해결이 됐던 그런 이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그 글로 해가지고 이제 그 회신을 주니까 아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이제 피드백이 올 때, 그때 이제 또 어떤 까지 했냐면은 요 이제 여러 가지 요 이 한 가닥 한 가닥의 어떤 L 값을 우리가 또 이제 좀 측정을 해보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그 L 값 자체가 조금씩 이제 그 다르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철판을 만일에 이렇게 이제 어떤 겹쳐 놓고 또 철판이 무게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이제 주파수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철판들이 서로 이제 무게도 조금씩 다르고, 물론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다르고 이제 이러면은 칠판에 어떤 쓸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열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 위상차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위상차가 커져가지고 얘가 이제 건접 효과를 이제 유발시켰다. 그래서 표피 효과에 대해 가지고 건접 효과를 유발시켜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표피 효과에서 이제 그 전류를 흐르는 이제 그 면적이 좁아진 데다가 건접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더 좁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 와이어를 쓰는 효과는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이제
개념이 이제 표피 효과 해가지고 표피 효과 해가지고 이제 그 표피만 전류가 흐르는데 리즈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리즈 와이어도 이제 물론 가닥은 작지만은 표피 효과는 예전에 생긴 하지만 이제 그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그 이 가닥을 또 이제 작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닥을 이렇게 하면은 같은 면적이라도 이제 거의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그 면적은 거의 전체를 흐르는 것처럼 이제 요리 보이는 거죠 이제. 단권선이고 이게 이제 리즈 와이어.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요겁니다. 요 일단 그 이 철판을 묶는 효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자기적으로 이제 서로 결합하는 거죠. 자기적 결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가닥을 이제 여러 가닥 쓰는 특히 전력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가 이제 철판을 묶는 효과 있고 이제 이게 전기적으로 이제 자기적 결합을 하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이제 어떤 그 권선 간에 이제 위상차가 이제 최소화돼 가지고 요런 건조 효과를 제거를 할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즈 와이어 트위스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꼬아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